오늘의 코인, 오늘은 화요일 시장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크립토 소식들과 또 투자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이고요. 비트코인이 간밤에 또 반등세에 성공을 하면서 또 시장 자체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매매 전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지 우선은 간밤 마감된 미증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 오랜만에 시원한 상승률을 나타내줬습니다. 기술주들의 상승이 지수 자체를 이끄는 분위기였는데요. 이번 주에 있을 실적 발표들에 좀 주목을 해보면서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역시도 증시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고 우려가 됐었던 달러도 소폭의 조정세를 겪고 있는 모습이고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강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2,400달러 선 무너지면서 2,344달러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중동 긴장감도 완화가 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좀 사라진 분위기였고요. 자, 그렇다면 글로벌 시가총액 바로 한번 살펴보면서 비트코인의 위치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골드 단연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실버를 바짝 쫓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타 플랫폼을 뛰어넘어서 이제 또 실버 다음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상승이 일어났을 때 또 실버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의 여부도 중요할 것 같고요.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에 관한 여부들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위는 역시나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의 또 계속해는 상승률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시세들도 살펴보면서 또 시장에 관한 흐름들 살펴보실 텐데요. 비트코인이 67,000달러 선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해줬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66,800달러 선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일주일 단위로 봤을 때는 그래도 5%에서 6%가량의 상승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랠리에 관해서도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비트코인을 열심히 따라잡으면서 현재 3,200달러 선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솔라나 코인이 일주일 사이에 그래도 반등폭이 컸습니다. 15%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158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역시나 도지코인 총 상위 차지하고 있습니다. 톤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일주일 사이에는 또 7%가량의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도지코인 바로 다음에 시가총액을 차지하고 있고요. 카르다노 에이다는 이제 시가총액에서 조금씩 그 여파가 좀 작아지는 분위기들인데요. 또 에이다의 향후 흐름들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사이에는 12%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마켓캡 2%가량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고 또 크립토 공표 타성지수도 약간의 탐욕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매매 전략들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반감기 이후에 또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요. 자, 무엇보다 또 퍼즈님의 정말 좋은 분석들 많이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오즈파트너스의 퍼즈 대표님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요.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데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드디어 이제 반감기가 도래를 하고 나서 비트코인에 관해서 또 어떤 방향성을 나타낼지 많은 분들이 이제 믿으면서도 또 한켠에서는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관련한 내용 좀 말씀해 주신다고 하셔서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퍼즈님? 네, 지난주에 반감기가 지났는데 네. 뭐 없죠? 원래 근데 바로 뭐가 오진 않았었으니까. 아, 네, 맞아요. 네, 정확해요. 그래서 그 막상 막 엄청나게 막 급등하거나 맞아, 안 그러면 그런 게 뭐 없었더라고요. 실망 네. 매물이 쏟아진다라고 하면서 뭐 떨어지는 걸 예측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뭐 변동성이 있을 것처럼 했지만 사실 막상 별거 없었습니다. 딱히, 네. 네, 그리고 코인 시장은 사실 뭐 그 말씀하신 대로 어제 좀 반등하긴 했는데 뭐 그냥 큰 틀에서 보면 그냥 옆으로 행보하는 수준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새는 사실 코인 말고 재밌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아, 뭐가 재밌을까요, 또? 그래요. 그 하이브 얘기도 너무 재밌고. 아, 그쵸. 네, 그리고 저는 그 두산 베어스 팬인데, 오. 네, 그쪽도 아주 시끄럽거든요, 지금. 아, 그런가요? 또 네. 야구도 시끄럽네요. 네, 그래서 오. 그 코인 말고도 즐길만하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쵸. 코인 말고도 이제 뭐 팝콘 뜯으면서 볼 만한 게 많으니까. 팝콘 볼만한 장면들이 많죠. 네, 많으니까 제가 생각에는 지금은 그냥 계획대로만 하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매매 전략은
현금이 많으시면 네,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현금 비중이 뭐 높은데 현금 비중이 낮은데 그러니까 코인 비중이 높은 거죠. 코인 비중이 높은데 현금을 조금 들고 있으신 분들은 뭐 이제 아래에서 뭐 살보는 걸 노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올라가면 그냥 있는 것 가지고 수익 가져가고 그다음에 혹여나 난 아무도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은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지난주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거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멘탈이 깨지지만 않으면 괜찮고 지금 상황에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네. 그 비트코인이 이제 전고점 확실히 뚫고 올라가면 단기간에 2배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죠? 빠르게요. 네. 그때 제가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제일 두려워요. 못 샀을까봐. 네. 그때는 무조건 코인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놓쳐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냥 그대로 들고 있어도 괜찮다는 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그대로 들고 있으면 그렇게 올라갈 때 코인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피해야 될 거는 그때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잖아요. 네. 제가 이제 아직도 사도 되냐고 물어봤을 때도 이제 반감기 때까지 적립식으로 샀으면 좋겠다. 이제는 좀 그만 멈출까요? 매수를? 근데 뭐 그래도 괜찮고 아니면 뭐 한두 달 정도 더 그 적립식으로 매수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식으로 보는지, 어떤 시야로 보는지, 근데 뭐 단기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좀 큰 관점에서 본다라는 걸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만약에 손실 중이라면 원금에서 손실일 사람이 없을 것 같죠?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많아요. 그래요? 많습니다. 웬만하면 손실이 저희처럼만 했다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은데 있나요? 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손실 중이시라면 한번 매매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직도 상승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빨리 매매 전략을 좀 점검하셔야 되고 그냥 이런 소리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 오늘 원래 다루려고 오늘 했던 잔소리는 여기까지만. 반감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감기 블록을 이거 캡처해 갖고 왔어요. 이제 뭐냐면 이게 83만 9,999번째 블록에 대한 정보예요. 이게 반감기 바로 직전 블록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제가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건 필요가 없는데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보면은 여기 이제 마이닝이라고 하잖아요. 네. 채굴하는 거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서 얘가 6.25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약간 흐릿하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6.25개가 이제 채굴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채굴되는 거 바로 아래에 리워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채굴자들한테 주는 보상인데 채굴자들한테 주는 보상은 7.29개예요. 그러니까 채굴되는 건 6.25개인데 왜 보상으로 주는 건 7.29개냐면 요 채굴되는 것 더하기 전송 수수료를 같이 합쳐가지고 보상으로 줍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 저희가 채굴하잖아요. 그러니까 채굴이 아니고 비트코인 저희가 전송하잖아요. 전송할 때 수수료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블록에서 전송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수료 합쳐가지고 채굴된 요 비트코인과 함께 같이 나눠줘요. 수수료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블록이 이제 보시면 84만 번째 블록에서 이제 여기 반감기 딱 지난 블록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굴되는 건 3.13개로 되어 있는데 3.125개입니다. 3.125개고 그 다음에 그 보상 같은 경우에는 40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때 전송량이 엄청나게 많았나 봐요. 전송량이 많았는지 아니면 반감기 전에 이제 요거를 처리하느라고 좀 늦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걸 합쳐가지고 요 보상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 전송 수수료가 한 개가 잘 안 돼요. 비트코인 한 개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채굴되는 양 플러스 1개 정도로 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면 해서 채굴되는 게 6.25개에서 3.125개로 반으로 줄어들었고 근데 보상 같은 경우에는 요 전송 수수료를 더해서 보상으로 나눠준다. 얘도 이제 전송 수수료를 합쳐가지고 보상으로 나눠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2,100만 개까지 채굴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채굴이 다 끝나면
채굴자들은 뭐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것 같아요. 단순하게. 네. 근데 이제 요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굴되는 양이 점점 줄어들고 나중에 2,100만 개가 되면은 채굴되는 양은 없는데 그럼 채굴자들은 어떤 수익을 얻냐면 전송 수수료가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채굴되는 건 없어지고 여기는 요 전송 수수료만 가지고 이제 채굴자들 갖는 거예요. 그럼 한 개밖에 안 되는데 이러면 너무 조금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채굴되는 양은 점점 줄어들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처럼만 올라준다라고 치면은 사실 요 전송 수수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노드를 낼 수 있구나. 네,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블록이 앞으로 무한히 계속 이어진다. 네, 어느 날 갑자기 채굴자들이 채굴을 멈춰버리면 비트코인이 이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제가 재빨리 채굴에 뛰어들 거니까. 네. 왜냐하면 보상이 훨씬 많이 주어지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측면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채굴이 다 끝난다 하더라도 비트코인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84만 번째 블록에서 반감기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반감기가 이제 지났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이게 뭐냐면 반감기 끝나면 올라간다던데? 그러니까요. 그 네. 의견이 많았죠. 네. 뭐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고요. 네. 네,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본적인 어떤 또 의미가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나름 중요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감기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채굴자들이 받는 보상이 절반, 사실 정확히 절반은 아니죠. 왜냐면 이제 전송 수수료도 있으니까 절반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채굴 보상이 이제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왜 반감기 이후에 올랐을까?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한 2019년도 정도까지, 아니 2018년도까지는 채굴 업체들이 가장 큰 세력이었습니다. 그랬겠네요. 네, 가장 큰 세력이었어요. 그때는 뭐 반감기 채굴하는 양도 많고 보상도 많았었고, 그죠? 네. 그다음에 거래소가 많지도 않고 그다음에 뭐 거래소 없이 그냥 P2P로 거래하는 경우도 많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채굴 업체들이 세력이라고 친다면 반감기가 어쨌든 딱 주어지면은 채굴 업체들의 수익이 순식간에 절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채굴 업체들 입장에서 본인들의 수익을 보존하려면 그렇죠.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많이 캐야 돼요. 더 많이 캐야 되는 거죠. 네, 본인이 더 많이 캐야 돼요. 열심히 더. 네. 네. 근데 본인이 더 많이 캐는 거는 방법이 딱히 없어요. 뭐냐면 시장 참여자들 어떻게 채굴 업체들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큰 대형 채굴 업체들이 어떠한 방법을 썼냐면 치킨 게임으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채굴 원가 아래로 비트코인 가격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제 채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비트코인을 채굴해가지고 가만히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전기세도 내야지, 월세도 내야지, 그래픽카드도 운영비가 바꿔야지. 들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돈이 일정 부분 고정비가 주어지기 때문에 중소 채굴 업체들은 어쨌든 채굴 원가 이상으로 비트코인이 올라와야 돼요. 근데 채굴 원가 아래로 비트코인 가격을 떨어뜨려서 요 반감기 전에 살아남지 못하겠군요. 얘네들을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치킨 게임을 다 망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대형 채굴 업체들도 본인들이 손실 보면서 하는 거죠. 근데 반감기 이후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반감기 이후에 본인들이 캐는 양이 너무나 줄어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네. 요 파란색 라인이 반감기거든요. 요때가 이제 반감기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럴 때 이제 채굴 업체들이 막 죽어나갑니다. 요럴 때. 이게 약간 반도체 산업랑도 비슷하네요. 치킨 네, 게임을 맞죠. 했었던. 네. 그래서 뭐 출혈 경쟁, 뭐 지금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쿠팡이나 뭐 이런 데서도 다 막 죽여놓고 주변에 그죠? 네. 그러니까 쿠팡이랑 네. 이제 뭐 지마켓이나 이런 데 붙는 그러니까요. 경우 뭐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네.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뭐 채굴 업체도 똑같아요. 네,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바로 직전에도 요럴 때 많이 채굴 업체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는 요런 움직임이 있는데 왜 이런 움직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때만 해도 채굴자들의 채굴 원가가 6,000달러다. 6,000달러 이하로 안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3,000달러 근처까지 떨어졌거든요. 해서
그 다음번 이번 불장이 끝나고 하락장이 시작되면 요번에도 채굴원가 이하로 무조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본인들이 많이 캔다. 네, 반감기로 인한 손실을 메꾸려면 본인들이 많이 캔다. 두 번째는 뭐냐면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린다. 아, 그렇죠. 그런 네. 방법도 있죠. 비트코인의 네. 가격을 2배로 올리면 본인들의 수익이 보존이 되는 그럼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 가격이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네. 네. 그래서 이때 경쟁 업체들 다 없애버리고 어. 이때부터 본인들이 많이 캐기 시작해서 그 캔 거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위까지 올라가가지고 판다. 그래서 반감기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더라 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아직도 채굴 세력이 업체들이 아니니까. 세력이야? 그쵸, 충분히. 네. 그리고 채굴되는 양은 점점 줄어드는데 영향력을 끼치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쵸.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들 수 있죠. 저도 일정 네. 부분 동의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 지금 세력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거래소일지 아니면 뭐 블랙록일지 모르죠.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도 그 비트코인이 가격을 올려야 되며, 왜 올려야 되는지 이따 설명드릴게요. 올려야 되며 올리기에는 이것만큼 좋은 핑계가 없다 이거예요. 아, 반감기만한 핑계가 없다는 거예요? 네, 과거에도 그래 왔고, 근데 이것만큼 좋은 핑계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저는 사실 지금 세력은 거래소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간단하게 요 계산이 가능한데 그 채굴되는 양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에 한 150개 정도 블록이 생성돼요. 노드가 아니라 블록이 생성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보상이 이제 기존엔 한 7 정도였죠. 6.25 더하기 이제 수수료해서 지금은 한 4 정도 되는 건데 그 이제 블록 곱하기 요 4 하면은 하루 동안 채굴되는 비트코인 개수가 나오는 건데 그거를 다 그 비트코인의 개수 곱하기 비트코인의 가격 하면은 채굴자들이 얻는 수익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해가시죠? 네. 그게 채굴자들 얻는 수익을 다 합쳐도 바이낸스가 하루 동안 벌어들이는 수수료만 못해요. 아. 네, 바이낸스가 수수료 하루 동안 벌어들이는 게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질까봐 본인이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바이낸스 선물 거래량 코인마켓캡 들어가면 나와 있으니까 네. 그냥 수수료 곱하고 그다음에 현물 거래량 곱하기 수수료 하면은 나오잖아요, 수익이. 그럼 바이낸스가 채굴업체 다 합친 것보다 바이낸스가 더 커요. 그래서 저는 바이낸스 더 나아가서는 거래소들이 어쨌든 지금은 세력이라 보고 있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재밌어요. 보면은 비트코인 그 채굴업체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그냥 무조건 가격이 높기만 하면 됐어요. 본인이 그냥 갖고 팔아야 되니까. 그쵸. 네. 그래서 지난번 뭐 요때도 보면 2017년도인데 그냥 가격을 그냥 일방적으로 올립니다. 네,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는데 밑도 끝도 없이 네, 올렸네요. 그냥 올려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요번 바로 직전에 있었던 네. 불장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들한테 유리한 움직임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아. 올라가는 상승폭도 적을 뿐더러 아. 스탑펀팅 자리라고 얘기하거든요. 뭐냐면 네. 고점을 살짝 높이는. 아, 뭔가 거래량 자체를 되게 활발하게 네, 하게끔 하는 맞습니다. 패턴이네요. 거래량이 터지게끔 하는 그런 그런 움직임이 일. 많이 나타나요. 그쵸. 그냥 네. 막 올려버리면 사실상 거래량이 터질 수가 네, 없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도 보면은 이렇게 상승했다가 하락하는 것도 하락장일 때 거래량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거래소가 세력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개인적인 그러한 의견입니다.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연찮게도 여기가 2019년이잖아요. 네. 그 바이낸스가 선물 마켓을 출시한 게 2019년이에요. 그래서 바이낸스가 선물 마켓을 출시한 이후에는 계속 거래소들한테 유리한 움직임이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거래소 입장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야지 거래량이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세력 입장에서도 어쨌든 비트코인의 가격을 한 번 정도 혹은 그 이상 어쨌든 주기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그게 반감기만큼 좋은 핑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별다른 이슈 없이도 올라. 왜? 반감기니까. 이렇게 말하기 쉬우니까.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게 없는 그냥 주식이라면 엄청나게 호재를 만들어내야만 띄울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것보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띄우기 수월하다. 그리고 다음번
세력은 누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 넘어가겠죠. 거래소에서 뭐 이제 뭐 정통 금융권으로 넘어갈 수도, 네, 넘어갈 수도 뭐 있고 블랙록이 네.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걔네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주기적으로 띄워야 되는데 그게 반감기만큼 좋은 네, 핑계가 없다 그럼 이거죠. 우리가 2,100만 개가 모두 다 소진되는 시점이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버즈님?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계산을 또 좀 쭉 해봐야 되는 네네네네. 부분이요. 앞으로 그 블록이 이제 그 채굴되는 속도에 따라서도 계속 또 바뀌어요. 달라지는 네네네. 거구나. 네. 단순하게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물론 계획은 되어 있고 대충 어느 정도까지는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반감기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말씀하신 대로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그래도 몇 번의 반감기가 더 남아 있다. 그래서 해당 핑계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계속 비트코인이 반감기 이후로 올라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물론 지금은 과거랑 다르지 않냐. 뭐 현물 ETF가 그런 승인됐고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뭐 다르지 네. 않냐. 뭐 반감기 이후로 꼭 올라야 맞아요.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걸 믿고 알아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 저는 과거의 패턴이 반복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서 변경되는 부분만 대처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 그게 훨씬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이제 얘기하면 네. 그러면 반감기가 이제 지났으니까 무조건 다 오르냐? 그쵸, 그 패턴이 맞아질지 그런 것도 궁금한데. 네.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은 일반적으로 반감기가 지나면 하락하거나 횡보해요. 네, 이게 하나가 주봉인데 바로 지난번에 있었던 반감기 같은 경우에도 한 달 정도 횡보를 한 다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횡보 이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좀 길게 한 두세 달 정도 옆으로 횡보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반감기를 껴서 하락이 있었습니다. 네, 이게 반감기 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 정도 하락이었었거든요. 반감기 껴서 하락. 그러니까 지금이랑 좀 유사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런 다음에 하락 이후에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요것도 참고하시고 그 전에도 이때는 뭐 비트코인의 가격이 워낙 조금이어서 한 12달러, 14달러 이때여서 참고를 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때도 마찬가지로 반감기 이후에 한 달 정도 옆으로 횡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올라가는 거를 막 기대하시기보다는 그래도 뭐 한 두세 달 정도 옆으로 횡보할 거를 좀 각오하고 혹은 아래로 떨어져서 요 추세선에서 맞고 올라갈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좀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 왜 안 올라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현물 ETF도 왜 당장 안 올라가 했다가 엄청 아래로 올랐죠. 한번 뒷걸음질 쳤다가 그냥 위로 팍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번에는 또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네. 요런 상승 놓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코인 위주로 갖고 계시고 아직은 또 비트코인이 위주로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그죠?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 코인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네, 요걸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반감기 이후에 또 비트코인의 패턴에 관해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반감기 이후에는 횡보하거나 혹은 하락했던 패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의 상승률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기다려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같이 우리가 또 이 시간을 기다리면서 또 앞으로의 불장을 누려보면 좋겠고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현물 ETF 역시도 그 당시에 현물 ETF 승인이 나고 나서 재료 소멸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에 돌면서 하락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하락폭을 크게 만회하면서 크게 상승이 나왔었던 그러한 또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지금 상황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중요한 블록 보상에 관한 이야기들까지도 또 퍼즈님께서 해주셨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 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또 어디서도 듣기 힘든 내용이기 때문에 잘 복귀하셔서 앞으로 투자 전략 세우실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한번 인사드려 보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의 시간 알찬 정보들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